안녕하세요, 여러분. 괴담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악몽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면 해볼까 여러분 합니다. 주변에서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꿈이라는 영역이 때로는 현실보다 더 섬뜩한 생생하고 진실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실화 기반의 괴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공포와 흥미를 유발하는 이유가 미스터리 바로 현상이나 여기에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자극할 준비가 되셨다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실화 괴담들이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시청자 사연, 미스터리 인터뷰, 백화점이나 군대 관련 이야기들처럼 저도 그런 말이죠. 이야기들을 들을 때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토록 강렬한 감정을 느끼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전제는 듣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치 자신이 오늘 들려드릴 그 상황에 이야기는 놓인 것 여러분의 같은 가장 생생한 깊은 곳에 공포를 숨어있는 선사합니다. 불안감을 건드릴지도 모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한 남자의 삶에 드리워진 거대한 그림자와 처음에는 같습니다. 사소해 보였던 일들이 점차 그의 모든 것을 잠식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죠.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할 겁니다. 이름은 김민준. 그는 30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평가받았고, 퇴근 후에는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특이한 취미도 없는 그야말로 하지만 그의 일상은 어느 날부터인가 설명할 수 없는 균열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습니다. 이 반복적인 악몽은 그의 평범했던 삶에 드리워진 어둡고 섬뜩한 그림자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낡고 음침한 아파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이 복도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불안과 혼돈을 형상화한 듯한 공간이었죠. 복도는 너무나도 어둡고 습했으며 오래된 페인트,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찌르는 역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죽은 자들의 채취처럼 느껴질 정도로 불쾌하고 생생했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높아 숨쉬기조차 버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밑에 오래된 장판은 삐걱거렸고 벽지 곳곳은 습기에 젖어 축축하게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있었습니다. 혹은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기묘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그의 꿈속 복도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세계, 현실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복도의 끝에는 항상 똑같은 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문들과는 확연히 다른 유난히 낡고 오래된 나무 문. 문에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605. 그는 이 605라는 숫자에 묘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마치 그 숫자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 듯, 혹은 자신을 부르고 있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두려움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 문이 열리면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그 문은 단순히 숫자가 적힌 나무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로 통하는 문이자 그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공포를 형상화한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심장은 미친 듯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악몽이라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최근 회사 일이 많아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꿈은 꿈일 뿐이라고 치부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묘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악몽은 매일 밤 예외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낡은 복도,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
그리고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일 밤 그는 어김없이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선명하고 생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현실의 한 장면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복도의 벽에 벗겨진 페인트 조각들이 마치 살아있는 피부처럼 느껴졌고, 바닥의 퀴퀴한 얼룩들은 그곳에서 벌어졌던 알 수 없는 일들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605호 문에 난 작고 사소한 흠집 하나하나까지도 꿈속에서 놀랍도록 그는 꿈속의 모든 디테일을 현실처럼 기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단순한 꿈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반복적인 경험들이 그는 밤마다 찾아오는 갉아먹기 시작한 현상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는 또다시 605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의 심장을 더욱 쬐어오는 특별한 감각이 꿈속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문틈에서 희미하고 불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문 안쪽에서 미약하지만 강렬한 에너지가 발산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함께 문 안쪽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미미한 소리였지만 곧이어 그의 모든 신경을 곤두서게 만드는 무언가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나무 문을 긁는 듯한, 혹은 끈질기게 문을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물리적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심연에서 울려 퍼지는 공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은 마치 쇠사슬에 묶인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무력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꿈이니까, 이건 단지 꿈일 뿐이니까 하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점점 더 크고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긁는 소리가 더 빠르고 격렬해졌습니다. 마치 문을 부수고 찢어발기려는 듯한 광기 어린 소리로 변했습니다. 문 안쪽에 갇힌 존재가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애쓰는 듯한 절박함과 동시에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귀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이성은 이것이 꿈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현실의 필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이 악몽에서 깨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간절히 그리고 처절하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 듯했습니다. 마치 문 바로 뒤에서 그 소리가 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때 그의 귀에 끔찍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넓고 녹슨 경첩이 마찰하는 듯한 소리, 혹은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와도 바로 605호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삐걱거리는 소리는 어둡고 습한 복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고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끔찍하고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문 안쪽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있는, 끝을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만이 존재했습니다. 일반적인 방의 모습은커녕 아무것도 없는 진정한 의미의 공허만이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그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자신을 차갑게 그리고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의 시선이 그의 온몸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그 시선은 단순한 응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을 파고들어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한 섬뜩하고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구멍이 틀어막힌 것처럼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은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처럼 그의 폐는 산소를 갈구하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천천히 눈을 깜빡이며
익숙한 자신의 방임을 확인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책상 위의 노트북,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현실의 풍경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 꿈이었다고, 그저 끔찍한 악몽이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이성은 현실의 안정감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심장이 진정될 때까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씻을 수 없는 불안감과 공포의 씨앗이 심겨 있었습니다. 그의 악몽은 단순한 꿈을 넘어 현실을 침범하기 시작한 전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여전히 밤새 꾼 꿈의 잔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605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잊지 말라는 듯 끊임없이 그의 의식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605호라고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자신을 달랬지만 사실은 악몽의 진실을 파헤치고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검색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그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605호에서 몇 년 전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기사가 여러 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볐지만 화면 속 글자들은 선명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605호에 살던 한 노인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 집에 살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김영감.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영감은 실종되기 몇 달 전부터 알 수 없는 매일 밤 낡은 아파트 복도와 605호 문 앞에서 깨어나는 꿈을 꿨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에 떨며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꿈은 김민준 씨가 매일 밤 겪는 악몽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낡은 복도의 모습, 퀴퀴한 냄새, 그리고 605 문이 지닌 모든 묘사가 그의 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기사를 읽는 내내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다시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습니다. 그 노인의 악몽이 자신에게로 마치 전염병처럼 옮겨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김영감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꿈이 현실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꿈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 같은 밤잠을 이룰 수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낡은 복도와 605 문이 어른거렸고 귀를 막아도 문을 긁는 듯한 섬뜩한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혹시 또다시 605호 꿈을 꾸게 될까봐, 혹은 꿈이 아닌 현실에서 그 문을 마주하게 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거실에 불을 켜놓고 잠을 쫓았습니다.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육체는 한계가 있는 법. 새벽이 깊어질수록 그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졌고 결국 잠은 그를 덮치고 그는 말았습니다. 또다시 낡고 음침한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아니 이제는 너무나도 지긋지긋한 605호 문 앞에 말이죠. 이번에는 문이 처음부터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불완전하게 닫힌 문틈 사이로 칠흑 같은 어둠이 보였고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공포는 이미 그의 모든 신경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치 운명에 이끌리듯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또 다른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낡고 먼지 쌓인 거울 하나가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그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아니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눈은 퀭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광기마저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감금되어 고통받은 사람처럼, 혹은 다른 존재가 그의 육체를 빌려 들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마주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거울 속의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이 그 미소를 천천히 올리며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에 찬 듯한 혹은 잔혹한 의도를 품은 듯한 섬뜩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와 함께 거울 속의 그가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왔구나. 민준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이번에도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아주 분명하게 이상했습니다. 그의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낯선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은 낮고 어두웠으며 벽지는 습기에 젖어 군데군데 찢겨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몸은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듯 근육은 굳어 있었고 온몸의 마디마디가 쑤셨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살던 아파트 단지는 온데간데 없고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빼곡히 늘어선 낯선 금방이라도 풍경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게 꿈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도대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이미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고 어떤 정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가 통째로 삭제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방을 나섰습니다. 밖은 너무나도 익숙한, 아니 이제는 저주스러울 정도로 익숙한 낡은 아파트.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퀴퀴한 얼룩들이 가득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습했으며 귀를 찢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는 그를 잡아끄는 듯한 낯익은 문이 보였습니다. 아니, 그 문은 이제 그에게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605. 그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꿈속에서 수없이 보았던 그곳, 그 악몽의 공간이 이제는 그는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갑도 열쇠도 그 어떤 소지품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오직 불안감과 막연한 공포만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605호 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문 안쪽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늙은 남자였습니다. 주름투성이의 얼굴, 퀭한 눈,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익숙한 분위기. 그는 바로 기사에서 보았던 605호에 살던 실종된 노인 김영감과 놀랍도록 비틀거리는 몸으로 문턱을 넘어 나와 민준 씨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하고 불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그의 귓속에 생생하게 박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 드디어 돌아왔구나. 민준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 노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에 이끌려 노인의 손짓을 따라 605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의 몸은 노인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인형처럼 조종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605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문은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그의 새로운 악몽이, 아니 그의 진짜 삶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노인이 누구이며 자신이 왜 여기에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모든 것까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이제 그는 영원히 이 악몽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노인의 말, 그리고 이 낯선 공간의 모든 것들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아니, 어쩌면 끝나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꿈과 현실, 그리고 605호의 미스터리. 과연 김민준 씨는 누구이며 그 노인은 또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악몽은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어지지만 명확한 답은 어디에, 아니면 605호의 일부가 되어 영원히 그 공간에 갇히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마치 미궁처럼 듣는 이의 상상 속에서만 그 결말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결말 또한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끝없이 반복되는 악몽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그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꿈이 현실의 전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꿈 자체가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의 문이 열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단순히 괴담 유튜버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 주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 공포의 실체를 직시해보세요. 자,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더 오싹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과연 편안할 수 있을까요? 후후.